지금 하려는 얘기는 실화로 특정 종교를 비하할 마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 경험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제가 어떤 나르시시스트를 겪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는 여러 명의 나르시스트에게서 인생에 손상을 입었고 다양한 나르시스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신의학에 대해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았던 터라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속절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 속 악성 나르시스트가 제가 만난 유일한 나르시스트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던 시절 학점 교류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근방에 여자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니 안전하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직접 가보니 외관이나 내부 모두 괜찮다고 여겼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여자 고시원에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첫인상부터 특이했습니다. 뭐랄까? A의 외관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까무잡잡하고 나뭇가지처럼 마른 몸에 입은 조금 튀어나왔고 무엇보다 피부 겉면이 마치 사포로 긁어낸 듯한 묘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입은 티셔츠는 늘어지고 얼룩이 심하게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원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의 실내화가 하나같이 깨끗했는데 유독 A의 실내화만 바닥이 매우 더럽고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A를 보았을 때 떠오른 말이 그로테스크였습니다. 그로테스크의 뜻이란 기괴하고 흉측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A의 외모가 상당히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람의 외모가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시절의 A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생각이 달랐겠지만 그때의 저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에 A에게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박관념이 저를 궁지에 밀어넣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 고시원에는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저는 그때 방에 앉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기에 굳이 A에게 먼저 다가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저는 그 고시원을 그저 잠을 자는 곳으로만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A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A는 제게 자신의 컴퓨터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고 했지만 A는 자꾸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컴퓨터를 고치지 못했고 A는 처음부터 컴퓨터를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듯 제게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거절하는 법을 몰랐기에 A가 이것저것 자꾸만 말을 시키는 걸 끊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A는 이런 저의 성격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A는 못해도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고 자기 말로는 법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때나 거실로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A가 나타나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A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남들을 주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A와의 대화가 즐겁지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대화를 끊을 줄도 몰랐기에 A는 이런 저의 성격을 파악하고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저를 자신의 먹이로 삼기로 한 거죠. A는 항상 자신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 저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A는 언제나 말 편하게 해. 말 편하게 하라니까. 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몹시 무서운 표정을 순간 짓고는 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저 봉천동 시장에 가서 반찬 사왔어요. 그러자 A는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니도 데려갈게요. 라고 하자 A는 표정이 급속도로 무섭게 변하더니 데리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모시고라고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자 A는 그제야 표정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A는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A가 세면대 앞에서 때타올로 자신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A에겐 세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폼 클렌징이란 게 나왔던 시기라 저는 폼 클렌징 하나를 A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세안하라고 하면서요. A는 고마워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고시원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시원 안에 사람들은 공동 냉장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저마다 먹을거리를 냉장고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가져가는 도둑이 생겼던 것입니다. 도둑은 우유며 빵이며 반찬 할 것 없이 손에 댔습니다. 제 우유도 마시려고 할 때 반쯤 줄어 있었으며 빵도 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시원 아주머니는 CCTV를 달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A였습니다. 고시원 안에 사람들이 음식 도둑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A가 제게 몰래 묻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누구인 것 같느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A는 자신이 도둑이란 걸 다른 사람이 알아챈 건지 확인해 보려는 심산 같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A를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고 그 후부터 A 행동은 점차 이상해져 갔습니다. 이상해져 갔다기보다 A는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는데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부터 서서히 가면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A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첩이 정말 싫어. 첩이란 첩은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분노에 찬 말은 맥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대화에는 첩이란 단어나 첩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A가 불쑥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빚을 갚아주셨어. 내 20억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없어 그저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A는 자신과 함께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단 둘이서. 그런데 A는 같이 고시원에 나가지 말고 따로따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고시원에 나가니 골목에 A가 서 있었습니다. A는 제게 너 나올 때 고시원 아줌마 봤어?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자 A는 다행이네. 아줌마가 나가는 거 보고 공부 안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되잖아? 저는 아줌마가 A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왜 A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같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분식집에 가고부터 A는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계속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A는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라면 맛있어? 저는 기분도 좋지 않았고 라면도 맛있지 않았기에 맛있진 않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A의 표정은 몹시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식집을 나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A의 말은 분식집 안에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식집 주인이 가게 안에 있었는데 네가 라면 맛있지 않다고 한 걸 분식집 주인 아저씨가 들었으면 기분이 어땠겠어? 라며 저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엔 식당 안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고 식당 주인도 제 말을 들었을 리 없기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때 어렸고 세상 물정 몰랐기에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비난이 과하다는 걸 설명하고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에게 몹시 분노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놀이터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에 다니자. 저는 솔직하게 아직 종교를 믿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A는 화를 내며 너처럼 약한 이는 하느님을 믿어야 해. 저는 그때 A 같은 사람은 설득이나 타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터라 A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A는 미쳐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A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미국으로 갈 거라고.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저는 A가 미국에 가기도 전에 A가 무서웠기에 그 고시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A의 협박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A는 제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제가 언니, 저는 언니를 좋아해서 폼클렌징도 주었던 거고 저는 언니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언니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아마 제가 시험 기간이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피곤해서 기분 나쁘게 말한 게 있나 봐요. 그러자 A는 살짝 흔들리는가 싶더니 커피 마시면 불친절해도 되는 거야?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A와의 대화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았습니다. 하나를 해명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되고 저는 A에게 잘못한 것도 없이 계속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A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제가 A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가 보기에는 제가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판단력이 없던 것은 아니라 본능적으로 A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A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네. 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그 고시원에 나가기로 했고 짐을 옮기는데 A가 갑자기 저를 확 밀치더니 아주 세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었고 그때 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고시원에 나와 시일이 흘러 저는 그 고시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A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A 언니 말이에요. 미국 갔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웬 난데없는 소리냐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A가 미국에 왜 가? 계속 여기에 사는데? 근데 A가 자꾸 방세가 밀린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A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요. A는 남의 시선을 몹시도 신경을 쓰고 자신의 하인 한 명쯤은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 하인으로 점 찍어진 상대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A는 악성 나르시스트였고
그녀에게 걸린 저는 그녀의 먹이가 되어야만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그녀의 먹이가 되는 걸 거부하는 것만으로 A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A는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그랬듯 언제나 친절하고 먼저 말을 붙이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A가 먼저 말을 붙이는 건 자기의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작은 도움을 베푸는 입장이 되면 상대에게 더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기 쉽게 되며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상대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자신이 도와달라고 한 그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계속 여러분에게 대화를 통해 탐색하려 한다면 그 상대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대는 도움을 빌미로 당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절을 잘하는지 거절을 못해 안절부절 끌려다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니까요. 또한 사람의 첫인 사랑이라는 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고 미와 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딘지 그로테스크하고 쎄하고 지나치게 차림새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정리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딘지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는 짧더라도 시간을 함부로 베풀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상대는 당신을 탐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잇감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악성 나르시스트에게는 자신에게 무신경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지만 소용돌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을 도와주면서도 완벽한 자신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애초에 불친절한 사람보다 친절하면서도 완전히 손아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극한의 분노를 느끼는 게 악성 나르시스트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라 느끼는 거죠.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에게는 차라리 처음부터 무심하고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편이 그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 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 악성 나르시스트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성 나르시스트를 부디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